자,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 이제 1차 고등식 했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x-2가 1보다 작고 뭐 2x 플러스 3이 2보다 클 때 얘네 둘을 연립한 상태를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고 2차 항이 아니라 1차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1차 부등식이었어. 그래서 각각을 x만 남겨두는 거였지. 뭐 3x는 3보다 작다. 그럼 결국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남아지는 거고 여기서는 2x는 마일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 왼쪽에 x만 남겼었어.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결국엔 답은 얘네 둘을 연립한 게 답이었어. 수직선에다가 그렸었지?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직사각형 부분이 답이었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까지 1까지.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하면 얘가 답이다. 이거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5x-4 2x 플러스 5 3x 플러스 5 얘네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두 개 쪼개서 했었지. 얘네 둘을 먼저 연립해서 한 번씩 하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고 얘네 둘을 연립을 해서 또 x는 하고 정리해서 똑같이 1, 2번 연립해서 구하는 거였어. 기억나지? 기억나지? 이런 거였고 사실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어려운 게 거의 없었고 너무 쉬웠어. 근데 어려운 파트는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여기가 어려운 거였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었지.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소연아 얘 어떻게 바꿨지?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거? 어떻게 바꿨지? 수업 4시간 했다며. 절대값 없을 때 어떻게 바꿨어? 할 수 있어. x가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김이는 어떻게 바꿨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거 기억해줘야지. 이거 너무 핵심. 이거 모르면 오늘 배우는 것도 못 넘어가. 이때 했던 거 지금 머릿속에 내가 딱 이거 두 개만 외워주라고 했었잖아.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얘네 둘만 기억하고 있으라고. 너무 제일 중요한 거. 시안이도 이제 알는데 a보다 작으면 얘는 절대값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바꿨지? 현아 이건 알지? 어떻게 바꿔? a보다 크고 이게 어디서 나와? 자 얘는 x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치 요거였지. 이제 기억하면 돼. 이제 외우면 돼. 그래서 얘네 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 절대값 x 풀 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였고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제일 어려웠어. 이게 하나가 있을 때 두 개가 있는 거는 뭐 요런 거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요런 거 풀 때는 안에 있는 애들이 0보다 클 때 안에 있는 애들이 0보다 작을 때를 기점으로 범위를 두 개로 나눠주는 거라 했잖아.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했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크면 그대로 작으면 반대로. 그래서 범위를 x만 남겨야 되니까 마일보다 클 때 마일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 범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잖아. 마일을 기준으로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이랑 3 사이 3보다 클 때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얘네 둘이 합쳐서 두 번째 범위 3보다 클 때에서 세 번째 범위. 그래서 얘네를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다 각각 쪼개서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면서 둘 다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2 같은 거 둘이 넣어봤을 때 둘 다 마이너스 값 나오잖아? 그럴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이렇게 다 전개해서 x에 관해서 구하고 그 구한 값이랑 얘랑 공통범위 해서 오른쪽에 써주고. 기억나지 이거? 내가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하는 건데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두 번째 거 마이랑 3 사이는 아무거나 0 같은 거 넣어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네. 그럼 양수 나오는 애는 그냥 그대로 내보내고 음수 나오는 애들은 마이너스 달고 내보내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파트만 좀 주의해서 보면 돼. 사실 이 하나 있는 거 얘는 너무 쉽고 얘도 그냥 두 개 쪼개면 되고 얘도 사실 이거 두 가지만 외우면은 어려운 거 없잖아. 하나 있을 때. 근데 두 개 있는 거는 식도 길어지고 서술형에서도 참 나오기 좋은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해놔야 돼. 어쨌든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고요. 시간에는 지금 영상 안 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오늘 2차 부등식도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69번 한번 봅시다. 69쪽 봅시다. 2차 부등식, 오늘 2차 부등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내가 방정식이라고 썼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1차 부등식 했잖아. 2차 부등식은 말대로 부등호가 있는데 여기 안에 식이 2차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겠지? 당연히. 그래서 읽어보면은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 x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밑줄 여기.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여기 밑줄. 2차 부등식 의미에. 그러니까 별거 없지? 부등호가 있는데 그냥 그 x에 2차 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참고 보면은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애들 있지? 예시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우리 전에 배운 것까지는 x제곱이란 거 없었어.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이렇게 x제곱이 생기지. 이런 게 있으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거야. 바로 두 번째 볼게. 2차 부등식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정말 벌써 힘들어? 자, 이거 여기 잘 봐야 돼. 자, 먼저 2차 부등식 ax제곱 bx 플러스 c 2차 함수니까 그냥 임의로 이 앞에 a, b, c 개수가 있다 칠 거야. 2차 식이니까. 근데 이제 방정식은 이렇게 는 0이 있는 거고 부등식은 이제 부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는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라는 애가 있다고 쳐? 그러면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 함수잖아? 그럼 생긴 게 요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또는 요렇게.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안 했네.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a가 양수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라고 쳐볼게. 나 잠깐 어떡해. 너 가면 어떡해. 시간이 유튜브 있지? 자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크대. 여기서 말하는 0은 뭐냐면 y값을 말하는 거야. x값이 아니고 y값.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이 x축이 여기 위치야. 여기. 이렇게 x축, y축이 있잖아. 근데 이 x축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y값이 양수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1 이렇게 y값이 이렇게 정의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y값이 전부 다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점을 찍든 어느 좌표를 찍든 다 y값이 양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여기는 y값이 다 음수잖아. 그러면 0보다 항상 큰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걸 본 순간 이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면은 요렇게 생긴 거고 그럼 동시에 근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교점이 2개면 실근 2개. 접하면 1개. 안 만나면 빵개였잖아. 0보다 항상 크면은 근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얘는 0보다 큰데 얘는 0보다 작아. 그래서 많이 나중에 헷갈려 해. 둘 다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다 막 이렇게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버리거든. 그게 아니고 0보다 크면 x축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동시에 실근이 사라져버리지.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요 2차 부등식 여기 읽어보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거의 해는 2차 함수 y에서 y가 0보다 큰 거의 x값의 범위래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래. 내가 아까 말한 거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전부 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겨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a가 음수여야지만 가능한 거고 얘는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볼게. A가 양수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리고 A가 음수라는 거는 위로 볼록이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럼 내가 이 함수가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위로 볼록인 거는 언젠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어. 그래서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생각해봐. 위로 볼록인 애는 항상 0보다 큰 x축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끝에 부분이 어쨌든 아래로 언젠간 내려오잖아. 아무리 높게 시작해도 언젠가 끝에는 x축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실수가 다 0보다 크려면 a는 0보다 커야 돼. 최고차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이렇게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나머지도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2차 함수가 전부 다 0보다 작으려면 a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왜냐면 내가 이번에 a가 0보다 클 때를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아래로 볼록인 애가 0보다 작고 싶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쳐봐. 난 0보다 작고 싶어, 이 함수가. 근데 언젠가 위로 올라가는 이 뚫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끝값이, 양쪽 끝값이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언젠가 0을 x축을 뚫는 순간이 온다고. 그럼 전부 다 0보다 작다라는 게 모순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냥 문제 풀면서 계속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2차 부등식의 해 한번 볼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옛날에 한번 했던 거야. 2차 함수를 그렸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리고 그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치겠대. 이 두 점은 뭔지 모르지만. 그럼 이 2차 함수는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최고차항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뒀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 한 버전을 내가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각각 근이라고 했었잖아. 근이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야지 이 0을 만족하기 위해서 x가 2거나 x가 3이면은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근이 된단 말이야. 이 그림만 보고도 바로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인 함수다 이렇게 줄 거야.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이라고 언급을 안 했어? 그럼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둬야지 a라고, 뭔지 모르니까. 최고차항이 2인 함수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이 2라고 두고, 모르면 a라고 두고, 알면 그 안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인수분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부등식이랑 연관을 지어보면은, 자, 여기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이거는 다 전개한 거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x제곱, x 상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그다음에 이거는 인수분해한 버전. 인수분해한 버전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요 파트는 이제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는 0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는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등식으로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근을 물어본단 말이야. 만약에 요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요 함수가 0보다 클 때 근을 찾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면 돼. 자, 왠지 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자, 이거 중요해 얘들아. 잘 봐야 돼.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대. 여기서 말하는 0은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0은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은 여기 이 x축, y축이 있다고 치면 이 y축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x 값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0은. 오케이? 그럼 y 값이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y 값이 0보다 큰 애들이 어디 있어? 얘네지, 얘네. 얘네가 y 값이 0보다 커. 이거 이해돼? 지금 이해돼, 얘들아, 이거? 자, 우리
우리 x가 y가 뭔지 알잖아. 자, 이렇게 있다고 쳐. 함수가. 그럼 예를 들어 이 점을 찍어볼게. 이 점은 한 3,3이라고 쳐. 그럼 내가 말하는 y 값은 요 3을 말하는 거야. 이 점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지. 그럼 예를 들어 요 점, 요 점을 말해볼게. 요 점. 요 점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x는 음수일 거야. 근데 y는 양수일 거야. 왜냐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y가 양수라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돼. y가 양수인 거. 그리고 x가 양수인 거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돼.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좌표 찍을 수 있잖아. y축 오른쪽에 있으면 x가 양수, y축 왼쪽에 있으면 x가 음수. 그래서 양수 음수고 y가 양수 음수는 얘를 기준으로 위에 아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0은 y 값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y 값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y가 양수인 거는 위 값이겠지,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2차 함수가 y 값이 0보다 크려면 그해 그는 부등식으로 작성하는 거야. 우리 1차 부등식 할 때도 연립해서 답이 결국엔 부등으로 나타냈잖아. 2차 부등식도 답을 구할 때는 결국 답은 부등으로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답은 이 주황색 부분 x가 베타보다는 커야 돼. 오른쪽 부분이어야 돼. 그다음에 x가 알파보다는 작아야 돼. 왼쪽 부분이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요 함수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그는? 하고 물어볼 수 있어. 똑같은 이랑. 자, 아까 말했지. 0보다 작다는 거는 y 값이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거면 여기야, 여기. 그럼 답은 알파부터 베타까지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이 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이 0보다 클 때에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이다.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알파랑 베타 사이다. 3번 2차 방정식 얘 차이는 1번이랑 3번 차이는 등호가 있다는 것뿐이야. 크거나 같다. 둘 다 등호를 추가해주면 돼. 4번도 등호가 포함된 것뿐이니까 등호를 추가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다 바로 예시로 해볼게. 밑에 바로 예시 있지. 자, 실제로 어떤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실제 한번 구해볼게. y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얘가 0보다 클 때의 그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근을 써줘야 돼. 똑같아. 1차 부등식도 이렇게 근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 있으면 결국엔 답을 근을 썼잖아. x는으로만 정리해서. 자, 볼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보자마자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자, 스텝 1. 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 내가 하는 순서대로 알려줄 거야. 너네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인수분해.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 해볼게. 요렇게 할 수 있죠? 이해되죠?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잖아. 자, 이제 이해하면 돼. 실제 문제 보면서. 자, 두 번째. 2차 함수 그림 그려. 원래 이렇게 그림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야 돼. 이제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돼. 내가 할 수 있으면. 자, 그림 그릴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식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식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즉,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럭으로 표현 가능하고 이 각각의 교점이 y1이랑 3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이렇게만 표현하면 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y랑 3이잖아. 항상 더 작은 값을 왼쪽에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여기까지 쓰면 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등호 확인하고 근의 범위 작성해주면 돼. 이게 답이야. 자, 부등호가 얘가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니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작다 이거거나. 등호가 있거나 없거나. 근데 등호가 있으면 그냥 있다고 표현해주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표현해주면 되니까 등호는 중요하지 않아. 크거나 작다.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뭐야? 0보다 크다는 건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답은 3보다 크고 y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된다. x가 3보다는 큰 범위에 있어야지 y 값이 0보다 크고 x가 y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지만 y 값이 y보다 작아. y 값이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계속 그림 그리면서 안 해도 되고 그림만 그려봤을 때 그냥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 우리 앞에서 절대값 제거할 때 했던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요게 0보다 작대. 그럼 얘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어디야? 여기지. y 값이 0보다 작은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답은 뭐라 쓰면 돼? y랑 3 사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별거 없어. 이거 계속 풀면은. 그래서 3번, 4번은 이제 등호가 있으면 등호만 추가해주면 된다.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의 답을 구하라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요거의 답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등호는 따라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 하는 2차원수 이렇게 그리고 부등 확인해서 큰 거 나오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쓰고 작다고 나오면 둘 사이 값 쓰고 이게 답이야. 그럼 우리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까? 자, 못 풀어도 괜찮아. 우리 계속 할 거니까. 한번 6번에 2번 풀어봐. 개념 체크의 2번. 자, 그래도 오늘 배운 거는 스스로 풀 수 있게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안 되면 계속 물어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기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알겠지? 계속 알려줄 테니까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모른다고. 6번에 2번. 자, 내가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그 1, 2, 3번 해봐. 첫 번째 인수분해 해보고 그림 그려보고 답 써보고. 여기는 사실 그 절대값 2개 있는 것보다 쉬운 파트야 여기가. 뭐 했어? 인수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자, 보자. 잘했어.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하는 거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자, 요거까지는 다 맞았지? 이제 첫 번째 스텝 한 거야. 두 번째 뭐야? 그림 그리.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얘 무시하고 이 함수의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이 양수잖아. 그러면 양수 맞지? 아래로 볼록에다가 여기 맞아. 여기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끝. 두 번째까지 끝냈어. 근데 0보다 작대.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0은 여기서 y 값이라 했어. y 값이 0보다 작으려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근데 항상 답 쓸 때는 x의 범위를 쓰는 게 우리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3부터 2까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처음 배울 때만 좀 헷갈리지. 이제 여기 그냥 눈 감고도 푸는 그런 파트야. 자, 맞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 4번만 해볼게. 얘는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수다 음수. 그럼 그림 그릴 때 좀 생각하고 그려야겠죠? 서연 이거 이해돼? 이거? 그럼 4번도 해봅시다.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새로운 방법 없어.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최고차항을 마이너스로 묶고 시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까지 안에 인수분해 할 때 넣으면 안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한번 전체 쭉 묶고 안에를 다시 인수분해 해봐. 그렇게 해야 돼.
해볼게. 그러면 자 일단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스텝이 하나 더 추가돼. 인수분해할 때 앞에 음수면은 최고차항 음수일 때 개수로 묶기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그냥 양수일 때는 그냥 우리 이번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최고차항이 음수면 개수로 묶기라는 거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으면 돼. 예를 들어 마이너스로 묶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 편한 걸로 하면 돼. 둘 다 알려줄게. 뭐해?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자 좀만 봐. 우리 쉴 거니까. 자 그럼 얘 여기 안에서 인수분해 그대로 해주면 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인수분해까지 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였잖아. 그럼 2랑 마삼. 근데 얘는 이제 달라.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 야 이거 차이 알겠지? 근데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 뭐야?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얘네라고. 얘네. 그럼 답 뭐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요게 답이겠지.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있게. 요렇게 하거나 최고차항을 묶거나 사실 나는 2번으로 풀거든. 나는 지금 풀 때도 어떻게 푸냐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음수 있는 거 짜증나. 그냥 마이너스 묶어야 돼.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를 곱해.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면 풀마로 변하지? 그 대신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곱해봤자 지금 0이야. 그 대신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알지? 나는 이렇게 풀거든? 너는 편한 대로 하면 돼.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됐으니까 다시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1, 2, 3번 하면 돼. 어떻게? x가 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해서 그림 그렸을 때 마삼이랑 2니까 아래로 물로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근데 0보다 크대.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결국엔 똑같아. 이거랑 답은. 아 그럼 마삼보다 작고 2보다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1, 2번 다 똑같은데 그냥 뭐 자기 자유야. 근데 2번이 조금 더 간편하겠지. 그냥 마이너스 바로 곱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양수.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곱해서 하거나 마이너스로 묶어서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시간 이해됐어? 준이 됐어? 시간이 됐어? 오늘 우리 70쪽까지만 할 거야. 관계 2까지. 자, 대표 이형 9번 한번 보자. 80페이지.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줄게. 자, 힌트 줄게. 여기 써져 있잖아. MD 한마디에 두 분이 1, 5래. 그러면 우리 항상 2차 방정식 주어졌을 때 근을 알려줬어? 그럼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소영 잘 들어. 최고차항이 일단 a잖아. 그럼 a를 사용해서 x 마일 x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전개를 쭉 해보면 요거니까 a 포함해서 전개하면 요런 느낌이겠지? 알았으면 그냥 대충 그냥 보면 돼. 뭐 어떻게 쌤은 어떻게 풀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는 요거 마이너스 6a일 거고 여기서 말하는 c는 5a일 거야. 왜냐면 내가 5,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대충 a에 관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ax제곱 cx 플러스 b가 이거보다 작을 때 해래.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cx는 5a잖아. 그러니까 5ax b는 마이너스 6a잖아.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을 때 요거 해가 궁금한 거야.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내가 항상 최고차항이 뭔가 1이 아니라 더 있으면 a로 묶어주라 했지. a가 쭉 다 없어야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가능해. 요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겠지? 어떻게 돼? x 마일 x 플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림 그려주면 되지. 마육이랑 1에서 여기서 이제 현동아 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겠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 자 여기서 a는 0이 아닌 상수이고 라고만 줬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겠지만 문제에서 뭐래? 근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래. 요렇게네. 그러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0보다 작대. 그럼 x축보다 아래 부분이어야 돼. 그럼 요 파트여야 돼. 답이 마이부터 1이 되려면 a가 음수 요 부분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렇게 위로 블록이면은 여기랑 여기가 근이 될 거야. 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치상으로 해주는 거고. 아 그러면 답이 마이부터 1까지네.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요거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은 7이 되겠죠. 7. 하나씩 적어주세요. 못 풀렸잖아요. 어디서 프린트? 자, 2차 함수를 예시로 들 때 2차 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x축과 두 근으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생긴 게 이 셋 중에 하나야. 중근이 생기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나거나.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칠 때 음수는 이거 제외할게. 음수 똑같아. 이렇게 두 점 아니면 한 점 아니면 안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똑같으니까 그냥 양수일 때는 볼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지. 우리 1교시 한 거는 두 점에서 만날 때만 본 거였어. 그래서 요거 잠깐 복습하면 1교시 한 거 요 그래프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치면은 항상 얘네 둘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기로 했잖아. 그래서 요런 거 했었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면 그는 어떻게 했지? 0보다 크다는 y축이 y 좌표가 0보다 큰 거니까 x축 위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요렇게 했었지. 이거 아까 했던 거 복습이야. 등호가 있으면 그냥 둘 다 있는 걸로. 그다음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y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 값을 보는 거였어.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등호가 있으면 둘 다 있게, 없으면 없게, 있으면 둘 다 있게. 이게 1교시에 한 거야. 그럼 지금 우리 2교시에 할 거는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랑 요렇게 생겼을 때 똑같이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 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아까랑 달라. 아까는 내가 푸는 방법을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그림, 그리고 세 번째 부등호에 맞게 근쓰기 요렇게 했었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1번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인수분해는 이렇게 x 빼기 어쩌고 x 빼기 어쩌고 이렇게 가능한 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되면은 얘는 무조건 1번 그래프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근데 세상에는 1번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차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안 만나는 애는 인수분해가 안 돼. 표현이 안 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애는 이렇게 두 개로 표현 안 되고 중근이니까 인수분해할 때 똑같은 인수 두 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1, 2, 3번 인수분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1번 그래프일 때만 통용되는 거고 2, 3번일 때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볼게 그러면. 어렵지 않아. 내용 아까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AX0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때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 얘도 똑같이. 자, 그러면 해보자. 자, 두 번째 중근일 때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뭐야? x축 위로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흔히?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칠게. 알파. 베타는 이제 없지. 두 점이 아니니까. 그러면 알파에서는 y 값이 0이야. 알파 빼고는 다 위에 존재하지? 그럼 x가 0보다 크려면 답이 x가 알파만 아니면 다가 된다. 이 모든 실수. 요거 이해돼? 규민 이해돼? 현 이해돼? 자,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알파 빼고 다 가능하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크다는 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가 작게 베타보다 크게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다라고 하면 돼.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0보다 작은 거고 말해? 그럼 해가 없다 하면 돼. 그럼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생각해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이제 모든 실수인 거지. 얘는 조금 더 나눠볼게. 총 4가지가 있을 거야. 얘는 내가 왜 굳이 2가지만 썼냐면 어차피 등호가 추가되면 여기 등호 추가되는 거밖에 없어. 다 차이점이 없어. 근데 얘는 등호가 추가되면 답도 달라지거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림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해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x는 알파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야. x는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해. 0이랑 같아도 되니까 x가 알파일 때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때는 x는 알파에서만 가능하지. 여기는 해가 없고. 다시 이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 아래 값만 봐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어. 알파. 그러니까 x가 알파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다 답이 다르다는 거. 그냥 그림 보고 하면 되는 거야. 이 1번 그래프랑은 조금 다르지. 세 번째 볼게. 이번에는 아예 위로 붕 떠 있어. 그럼 근 자체가 없지. 문제에서 이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때 그는 하고 물어봐. 봐봐.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이 0이라는 건 y 값을 말하는 거라 했지.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야.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라고 하면 돼.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니까. 특정한 범위가 없어.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도 모든 실수라고 하면 돼. 둘 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없지 근. 공이 없음. 뭐 해가 없음. 해가 없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해가 없음.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총 두 군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아예 안 만날 때 각각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에서 근을 구하라고 하면 이 하얀색 부분을 쓰면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지금 8가지 경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외우는 거 없고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돼. 그림 봤을 때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고 x좌표로 내가 직접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바로 예시 해볼게.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진도는 끝이고 그럼 2차 방정식 푸시고 요거 7번 볼게. 개념 체크해. 자, 내가 이거 예시로 하나 해볼게. 1번 봐봐. 1번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지.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아까랑 달라. 아까는 인수분해 하는 거였잖아. 자, 방법 다시 써줄게. 첫 번째는 인수분해 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전 페이지에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였어.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 안 되는 함수 나온다고. 왜냐면 2번, 3번 그래프일 수도 있으니까. 1번 그래프여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 근데 인수분해 되면은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 쭉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2번으로 넘어와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완전 제곱식 기억나 안 나? 어쩌고 x-2의 제곱 해서 뒤에 있는 거 빼주고 제곱한 거 빼주고 원래 있던 거 더하고 요거 완전 제곱식이었잖아. 이렇게 바꿔. 그럼 꼭지점이 보이겠지? 완전 제곱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a, b에서 꼭지점이고 걔를 찍고 이렇게 아랫볼록으로 그려주면 또 함수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3번은 똑같아. 3번은 이제 이 하나만 추가된 거고 이 뒤로부터는 다시 그림 그려주기. 답은 부등호에 맞게 분모 써주기. 맞게 는 구하기. 자, 그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자마자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봤을 때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는 거 하긴 되지. 우리가 몇 개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얘는 안 되는 게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틀어야 돼. 2번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바꿔? x-2의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빼주기로 했어. 빼면은 없어져.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거지. 요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얘 그림 그릴 거야. 얘는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하면아 꼭지점 2, 0 0 2,0 찍어. 2,0이고 찍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네. 얘 두 번째 그림이구나.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되지 답을? 답 뭐라고 써야 될까요? 김이나? 얘 뭐라고 써야 되지? 봐봐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x의 범위를 쓰면 돼. 근데 x는 2에서는 0이잖아. 2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럼 답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걸 답이라고 쓰면 돼. 자 1번 이렇게 쓰세요. 개념 체크 1번 답이 이렇게야.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형상 70조. 개념 체크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의 그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거 이해돼? x가 2에선 0이잖아. 근데 등호가 없어.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2 빼고 요 부분 이거니까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3번 한번 해봐. 3번. 자, 이거 1, 2, 3, 4번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빨리 해보세요. 우리 숙제 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서영아, 지금 수업할 때 열심히 해. 이따가 가서 놀아. 지금 이 시간만 집중해. 3번 해봐.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야?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안 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수분해 항상 시도하고 되면은 이 1번 그래프처럼 하면 되고 안 되면은 2, 3번 중에 하나구나 하고 요렇게 하면 된다. 뭐해? 빨리 해봐. 근데 이제 요 파트에서는 근이 없다, 뭐 해가 없다,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한다 이런 게 다 챙겨 해놓은 게. 항상 이렇게 1번처럼 근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어디보다 크고 어디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할 수도 있고 다양해. 너네가 그래프 그려봐서 작성하면 돼. 그렇지. 완전 점수 바꿔봐. 완전 점수 까먹었어? 오 마이 갓. 자,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해? 항상 x의 개수의 절반으로 제곱해주는 거잖아. x 쓰고 이 x의 개수의 절반 뭐야? 1이지.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왔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일단 얘의 절반의 제곱 일단 쓰고 뒤에 거의 제곱 빼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4니까 결국에 풀 3이겠지? 풀 3?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 1, 3. 마 1, 3.
이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이 위에 찍혀있냐 이 아래에 찍혀있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충 봤을 때 마이코마 3이니까 위에 있네.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이런 형태구나. 3번 형태구나. X축 위에 붕 떠있는 형태구나. 근데 문제에서 0보다 작을 때 근을 물어봤어. 시원아 언니가 그건 뭐라고 해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0보다 작을 때 근을 물어봤어. 뭘 해야 되지? 그냥 보면 돼. 뭐라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0보다 더 크잖아. 근데 0보다 작을 때 근을 물어봤어.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잖아. 0보다 작은 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 없지. 해가 없다고 하면 돼. 해가 없다. 여기서 따지면 어떤 상태야? 요 함수에서 요 상태네. 이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해가 없다라고 하기로 했잖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봤을 때 하면 돼.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림 그려서 내가 직접 체크해보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9번까지 했으니까 유형, 대표 유형 10 펴봐. 자, 이것도 시간 잠깐 줄게. 해봐. 못 풀어도 괜찮아. 읽어보기만 해봐. 그래. 10 잠깐만 쓸게. 자, 일단 요거 봅시다. 자, 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위로 부르는지 아래로 부르는지 몰라. 근데 여기 MD의 한마디 보면은 A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다 나눠서 해보래.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A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볼 건데 A가 0인 거는 애초에 2차식이 아니잖아. AX 제곱위로 시작하는데 A가 0이면 사라지고 남는 게 뭐야? BX는 0보다 작다. 이것만 남는단 말이야. BX는 1차 함수니까 또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양수면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음수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어쨌든 만약에 양수이면은 0보다 작으려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근데 얘는 1부터 3까지가 될 수가 없지. 근데 양수인 건 무조건 안 돼. 그럼 음수라고 쳐볼게. B가 만약에 음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여야 돼. 그러면 1부터 3까지 뭔가 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만 그릴 수는 없지. 만약에 여기 음수인 부분이 그리려면 여기 0보다 큰 부분 여기가 다 그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음수인 부분이 그린 거지. 1부터 3만 그릴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A가 0일 때는 그냥 성립하는 해가 없어. 아예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 처음 보는 거니까. 2번, 3번이 이제 핵심이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올리잖아. 아래로 올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무조건 두 근이 있을 거야.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왜 내가 1번이라고 확신을 했냐면 문제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1부터 3이래. 그럼 1부터 3까지다?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오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두 근을 가지는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그 두 근이 동시에 뭐다? 1이랑 3이다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근데 거꾸로 보는 능력. 아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네. 최고차항 A로 묶고 x-1, x-3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뭐가? 이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쌤, 근데 뒤에 자리가 모든 앞에 자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은? 뭐가 전개했을 때 뭐 E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얘가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최고차항이 뺐을 때. 뭔 말이야? 잘 설명해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최고차항을 앞으로 빼냐고요? 최고차항을 왜 앞으로 빼냐니? 아니 이게 최고차항이 요렇게 생기든 뭐 요렇게 생기든 그래프 생김새는 둘 다 1,3에서 요렇게 생겨. 앞에가 2면 이렇게 생기고 뒤에가 만약에 4면은 1이랑 3인 건 똑같지만 조금 더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요렇게 생길 거야. 얘는 둘이 똑같이 1이랑 3에서 극점이지만 생김새만 조금 이 콤만 조금 다르게 생긴 것 뿐이거든. 그래서 얘도 일단은 1이랑 3이니까 요건 고정이야. 얘네 둘이 이건 고정이야.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a잖아. 이렇게 줬잖아. 그럼 맨 처음에 얘 전개를 했을 때 a, x 제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앞에가 a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앞에가 달라도 개수가 달라도 똑같아. 1이랑 3 만나는 거는. 근데 좀 이 폼만 달라질 뿐이야. 조금 누구는 좀 더 가파르게 길쭉하게 생기거나 누구는 좀 더 완만하게 생기거나 요런 차이야. 근데 문제에서 a, x 제곱으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우린 a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고 난 지금 b랑 c를 구해야 되니까 전개해야겠지. x 제곱 뒤에 거 먼저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냥 전개한 거야. 이렇게 식 쓰고 전개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4a가 b고 a제곱이 3a래. 자 이거 그냥 한 거야. b가 마이너스 4a이고 a제곱이 3a다 한 거야. 이해돼서 하나? 왜안 적어 왜? 이해되고 있어 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a다 해서 건져낼 건 없어. 왜? 둘 다 미지수니까. 미지수 두 개인데 해를 구하려면 연립 부등식이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a, b에 관한 방정식이. 근데 얘네 둘 다 같은 문자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지. a제곱은 3a다 라고 하면은 a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다 넘겨 왼쪽으로. 우리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잖아. 마이너스 3a는 0이다. a로 묶어. 아 그럼 a는 0이거나 3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거 0을 만족하려면 a가 0이거나 3이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애초에 가정 자체를 a가 0보다 클 때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0일 수는 없지. 우리 이미 1번에서 a 0이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왔으니까 아 a는 3이구나. 그럼 여기서 구한 a가 3이네. a가 3이네. 그럼 그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4a가 b니까 b는 마이너스 12겠지. 이렇게. 그리고 음수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확인이 될 거야. 왜냐면 음수이려면 얘들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치? 근데 얘가 1이랑 3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를 봐. 그럼 여기랑 여기잖아. 그치? 0보다 작을 때. 뭐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1부터 3 사이가 안 되지. 1보다 작고 3보다 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얘는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대충 그림만 그려보고도 그게 가능해야 돼. 확인이. 무조건 1부터 3 사이라면 아래로 고르게 이 아래값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내가 지금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a랑 b 더하라고 했으니까 12랑 3 더하면 15라고 하면 되겠지. 답은 15. 잠깐만.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2구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네. 9 마이너스 9. 이해되나요? 준아 빨리 가고 싶어? 언니 계속 보내 시간. 자 조금만 힘내 얘들아. 다음 페이지 74쪽 봅시다. 나 빨리 보내준다 한 적 없는데. 11 봅시다. 자
2차 부등식. 요 말이 뭐냐면 문제 읽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 말은 뜻은 이런 거야.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 요런 걸 말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요런 걸 말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려면 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 가능하지? 다 0보다 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문제를 한번 써볼게. 이거 풀 수 있으려나? 처음 거라서 얘도 거꾸로 하는 거니까. 자, 이거 이 문제 별표해놔. 이거 진짜 개 자주 나오는 문제. 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볼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엄청 복잡해. 자, 앞에는 최고차항도 a고 x의 배수도 뭐 2a-4 상수도 3a- 플러스 12 막 엄청 복잡해서 인수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완전제곱식도 뭐 하기 어려워 보여. 이런 거는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야. 자, 잘 생각해봐. 모든 실수에서 요걸 다 만족해야 된대. 그 말은 뭐야?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림이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또는 요렇게. 요거 이해돼? 이해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괜찮지? 딱 0까지는 되니까 0이랑 같아도 되잖아. 또는 위에 올라가거나 그래야지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전부 다 y값이 0보다 크게 나온다고. 얘 아니면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모든 실수에서 만족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거 1, 2, 3, 4번 그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는 반대로 해를 알려줬잖아. 해가 모든 실수에서야. 그걸 거꾸로 구하는 거잖아. 요 a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판별식을 활용해. 판별식 거꾸로 할 때는 자 봐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서연아? 요렇게거나 이렇게 생기려면? 0보다 어. 0이거나 0보다 작다. 그치. 0이거나 0인 건 여기 중근일 때 0보다 작은 거는 안 만날 때. 그러니까 합쳐서 요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요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그냥 판별식 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봐봐. x 앞에 개수가 짝수네 짝수. 짝수차 쓸 수 있지. 시원한 짝수차 기억나 안 나? 짝수차 또 까먹은 거 아니야? 짝수차 쓸 때 4분의 d라고 하고 이 앞에 개수가 2의 배수일 때 2로 나눈 거에 제곱을 했었지. 왜? 계산이 훨씬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 했었지. 마이너스 ac. 이게 어떻다?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된다. 어렵지 않지? 여러 번 하면은 너무 쉬운데 처음 볼 때 좀 헷갈려. 여기 파트 진짜 중요해. 이 문제 진짜 자주 나와.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적게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2a 이거가 작다. 풀어.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a 플러스 16은 0보다 작다. 하나 안 적어? 지금 다 이해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다 4의 배수잖아. 4로 나눠줘도 돼, 맘대로. 4는 양수니까 그냥 나눠줘도 돼. 부동 안 바뀌어. 그럼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지? a 마일, a 마사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그럼 답 뭐라고 써야 돼? 세연아,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자, 이거 아까 또 1번 첫 번째 또 해가 없다. 아니지. 자, 이거 그래프 내가 이거 항상 어떻게 알았어? 일단 얘 인수분해 하라 해서 인수분해 했지? 그럼 그림 그리라고 했지? 1부터 4까지 요렇게 생겼네? 0보다 작은 부분이래. 아, 그럼 여기네, 여기. 1부터 4까지 요렇게 써야지. 애초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자체가 1번 파트인 거야. 1번 문제. 1번 그래프. 1번 그래프에 해가 없다 있어 없어? 없잖아. 2번이나 3번에서 해가 없다가 있지. 얘나 얘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해가 없을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야. 1보다 작다, 4보다 크다 또는 1, 0, 4 사이다. 근데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1, 2, 3, 4잖아. 그럼 4개 이렇게 써야지. 4개. 답은 4개.
그러니까 책 펴보세요. 올베이지 빨리. 자 109쪽 체크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금요일날 이제 계속 클리닉이니까 와서 쭉 고치면 돼. 109쪽이랑 120부터 123까지 120쪽부터 123까지. 근데 123까지도 아직 2차 부등식 안 들어갔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1차 부등식의 활용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것만 하나 풀어줄게. 지금 문제가 문제를 쓰고 줄게. 자 109쪽에 332번 만 풀어주고 끊을게. 그리고 뒤에 두 장 있잖아. 두 장은 좀 처음 보는 내용도 있을 거야. 헷갈리는 거 있을 거야. 일단 풀 수 있는 파트만 풀어오고 어차피 금요일은 수업 안 하고 우리 계속 풀잖아. 다 알려줄 테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최대한 많이 풀어주면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은 332번 여기만 할게.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지. 오래된 거지. 2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연립하는 거였는데 1차 2차네. 2차 2차면 그 2차를 하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y는 이렇게 바꿔서 넣는 거였잖아. 하나가 1차면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 x는 이든 y는 이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지. y는 으로 해볼게. 4-x 이렇게 정리했잖아. 이거 계속한 거지. 쓰세요. 이거 한 문제는 나머지 세 문제 똑같아요. y 자리에 넣는 거 x 제곱. 이걸 이제 이 두 번째 y 자리에 넣는 거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죠. x 제곱 4x 마이너스 x 제곱 얘 전개하면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 제곱 14 왼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면서 쓰세요. 그냥 집어넣은 거야. y 자리에 4-x를. 이해됐나요? 그럼 x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는 x제곱에 4x랑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16이랑 마이너스 14 플러스 3 요렇게 남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부등식 했는데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x는 1 x는 3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근데 만약에 오늘 배운 것처럼 0보다 크다 나오면 어떡해? x는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x는 0보다 작다 나오면 1이랑 3 사이다.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x, y 두 개 있잖아. 그럼 y 값까지 구해줘야지. x는 1, x는 3인데 그때 y 값은 둘 다 구해줘야지. 이게 최종 답이지. x 1 넣었을 때 y는 3, x 3 넣었을 때 y는 1. 답은 이렇게 두 장인 거지. 1,3, 3,1 순서상 구하라고 되어 있지.